잇몸에 피가 난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사돌이나 또는 덴타돌, 이가탄 이 약을 드시면 염증이 억제가 됩니다. 잇몸 질환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잇몸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치석이 원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라그라고 그러죠. 이걸 찌태라고 그럽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서 하루가 지나기 시작하면 돌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석회화라고 하는데,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단단해지면 이게 치석이 됩니다. 이 치석이 치아에 쌓이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플라그가 훨씬 치아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석이 그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치태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치은염이라는 것이 있고 치주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은염은 소위 말하는 잇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치과 의사들이 말할 때 치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치은에 약간의 부종과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파괴되지가 않고 그 잇몸 주변에 뻘겋게 염증이 있는 걸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도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아닌 이게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에 의해서 잇몸 질환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치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치은연합 소퍼스라고 하는 거는 치면에 있는 치석들과 변성된 치질의 일부도 제거하는 것을 치은연합 소퍼스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질환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치은 판막술이라고 해서 불규칙하게 변형된 치면에 대해서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치은 판막술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조골을 재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진전된 치료를 통해서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주염이라고 해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파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케일링만 갖고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 전문의로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사돌이나 또는 덴타돌, 이가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판매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치과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저는 드시는 거를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약들의 주 성분이 소염제입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조골의 재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환자분 스스로가 그 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잇몸 질환의 염증이 밖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잇몸에 피가 난다? 또는 잇몸이 부었다? 내가 잇몸이 안 좋구나 하고 치과를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약을 드시면 염증이 억제가 됩니다. 밖으로 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에서는 더 많이 질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잇몸 치료와 같이 함께 병행을 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드시는 것은 치유 과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이 약만 드시는 걸로서는 잇몸 질환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치주과 의사들이 그 칫솔질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주기적인 칫솔의 교체, 치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가셔가지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치석 제거를 하시고 스케일링을 하시고 의사가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의 말을 믿으시고 잇몸 치료를 하심으로 해서 자기의 잇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